경제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FRB가 지금 과도하게 높인 금리를 결국은 낮추게 될 거다 하는 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건데 그렇죠. 채권 시장은 지금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채권부의 진행자 이지혜고요. 오늘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작가님. 네, 한 달에 한 2번 또 이상 나와주셔서 박순혁 작가님이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그 채권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많이 아시니까 예, 그런 걸 좀 들려줄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그 고정을 좀 해야 되겠다 싶었던 게 네. 이제 그 이분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또 스기야키를 사주셔서 국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딴 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제가 이제 저기 증권 브로커 생활도 했었으니까요. 예. 중간에 이제 원래는 대한민국 증시가 중간에 점심 시간이 있었어요. 그 12시부터 1시까지 이제 점심 먹고 네. 1시에 이제 다시 오후장 열리고 뭐 그런 식이었는데 네. 증권 회사들이 이제 경영에 쪼들리다 보니까 네. 점심 시간에도 열면은 저기 이 매매가 그 점심 시간에도 있어가지고 이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예. 그 당시. 그 당시. 네. 그래서 이제 그 저기 증권회사들이 자기들 돈 좀 더 벌려고 이제 점심 시간 없앴거든요. 아유 참, 네, 저기 살자고 일하는 건데 배는 곪아가지고 영양실조 팍 걸리면 그거 참.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점심 시간 동안에도 이제 장이 계속 돌아가니까. 네. 근데 보면 점심 시간에 되게 좀 장이 급변하는 케이스들이 되게 사실 많아요. 저번에 이제 26일인가 27일인가 그때 이제 2차전 주식들 동반 막 폭락할 때 네. 그때도 시작 시간이 1시 18분이거든요. 예. 되게 그 시간에 네. 그런 형태 점심 시간 전후로 해갖고 네. 그런 형태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야 뭐 점심 오래 먹어도 관계 없지만 이제 돈 맡기는 손님들은 이제 그렇죠. 급하게 네. 막 장 이제 변동하는데 전화해가지고 자리 없으면 그쵸. 답답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점심을 저 혼자서 가볍게 이제 국수나 라면이나 뭐 이런 거 먹고 빨리 때우고 네. 빨리 객장 가서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야 되겠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점심 때 주로 면을 많이 먹는 버릇이 생겼고요. 위는 잘 지키셨던 거죠? 지금 이렇게 건강하신 거 보니까. 뭐 지금도 뭐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금융 치료를 좀 확실히 받으셔서 위가 좀 회복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서재영 대표님이라고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 그 이제 저번에 와서 말씀 한번 펀드 하셨죠? 매니저의 전설이신 분인데 네. 그분은 점심 아예 안 드세요. 지금도요? 지금도. 예, 일하시느냐고? 그러니까 점심 네. 시간에 장이 열리니까 그분 아예 자리를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점심 아예 굶으시거든요. 그럼 하루에 뭐 두 끼 아침 저녁으로만.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실 굶고 채권 부위를 해야 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네. 그게 뭐 크게 관계 없을 수는 네,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전문가로서 이제 남의 돈을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일종의 책임감 같은 그렇죠. 거거든요. 사실 뭐 없어도 뭐 크게 관계 없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나를 믿고 돈 맡겨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뭔가 이제 최선을 다하는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되게 프로페셔널한 이제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권리를 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같이 스키야키를 맛있게 먹었는데 그 집 되게 일본 분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희 그 중구 쪽에 있는 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고,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얘기를 제가 좀 나눠봤는데 이분 되겠다 싶어갖고. 진짜요? 또 그래서 감동이 또. 네. 그래서 이게 금요일에 그 정기 코너로 만들었잖아요. 아니 쑥스러워서 말은 잘 안 나오는데. 이분 꼭 키워갖고 이제 실버 버튼 꼭 받게 드려야겠다 싶은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고 네. 요거 자료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죠. 네. 자기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3실을 가져야 된다. 이제 진실, 성실, 절실 이제 요 세 가지인데 멋있는 말입니다. 이 진실, 성실, 절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절실이다. 라고 이제 그 이해찬 부당대표께서 민주당 부당대표께서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때 제가 요 얘기는 이제 그때 이해찬 당대표가 민주당 당대표 되신 게
아마 2017년, 18년 하여튼 이 무렵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당대표 되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진실, 성실, 절실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그때 처음 하신 얘기가 아니고 2011년에 그 얘기 하신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 예. 그래서 이제 재능대학교 거기 교직원, 재학생 등 600명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젊은이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태도로 경중, 선후, 완급을 가려가며 실천해야 된다. 이제 말씀하셨고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와닿는 얘기고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은 경중, 선후, 완급을 잘 가려서 해야 된다고 저도 이제 많이 좀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성실하고 절실한 심정으로 도전하는 진실, 성실, 절실 삼실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씀하셔갖고 이거 네. 이제 당대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마 당직자 연수인가 뭐 그런 데서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그때 되게 제 기억에 남아서 이제 네. 그 이후에 제 좌우명으로 지금 삼고 예, 진실, 성실, 절실하게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제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배터리 아저씨가 돼 있고 네.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배터리 아저씨를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그 서울경제 TV에 이제 서정덕 앵커라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된 거예요. 예. 그분이 이제 처음에 그 자기 개인 유튜브가 있었는데 네. 제가 유튜브 하는 거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봤는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삼실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네.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하구나. 네.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이제 이 유튜브도 크게 키울 수 있고 나도 이제 이름을 알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게 아마 작년 4월 달인가부터 이제 같이 하자 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돼 갖고 지금의 제가 배터리 아저씨가 된 거고요. 그 서정덕 앵커님이 그때 이제 3,800명 처음 시작할 때 구독자였는데 최근에 10만 명을 넘으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10만 명이 넘은 거니까 물론 그 중에 8알은 다 제덕이고 걔는 한 2알만 했는데 인정을 안 하더라고 새끼가 네. 진짜. 농담이고요. 네. 8알은 조금 과한 것 같고 한 51%가 내 지분이고 네. 서앵커 지분이 한 49% 된다라고 예.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제 그랬었고 이재님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네. 이게 옛날에 좀 서정덕 앵커 그 생각이 나서 예. 이분하고 같이 하면은 이제 이 채권 이 프로를 크게 키울 수 있겠다. 네. 예. 그래서 이제 10만 좀 만들어 보려고요. 감사합니다. 예. 채권 시장을 정말 알면 정말 도움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알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같이 하자고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이제 인팁이거든요. INTP 뭐세요? 네, MBTI. 저는 ENFP인데 예. 다시 한번 저기 검사해봐야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제가 이- 과연 E인지. ENFP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예. 저는 제가 I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그 E로 해서 역시 돈을 들여야 됩니다. 돈을 들여서 제가 제대로 검사를 해서 예, 그 네. 혈액형은 그 사입이고요. O형. 예, 혈액형 해갖고 예. 옛날에 이제 제가 대학 다니고 할 때는 네. O형 남자친구 뭐 B형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혈액형은 안 맞고 네. MBTI는 맞아요. 맞아요? 예, MBTI는 내가 돈 들이고 안 해도 되나요? 돈 안 들도 됩니다. 그래요? 그거 내고 있는 거 하면 되고. 그거 한 2번 해봤는데 ENFP로 나오긴 하는데 내가 과연 그건가? 내가 그 I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고 딱 봐도 인데 뭐 그래. 제가 예. 이제 작가님하고 가까워졌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웃어드리는 거예요. 이 씨다 요거에 지금 제가 웃어드리는 겁니다. 네, 피디님 안 웃잖아요. 예. 그 ENFP하고 네, 그러니까 네. 그 MBTI 궁합이 있거든요 또. 맞는 건가요? 예. 아 그래요. ENFP하고 이제 INTP하고 잘 맞는 궁합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되는군요 저희가. 그러니까 INTP하고 이제 찰떡 궁합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밝혀주세요. 두 개 있는데 그 중 하나예요. ENFP가 하나고 딴 거는 또 제 네. 와이프 그 MBTI하고 저하고 또 찰떡 궁합이거든요. 와이프 그 사진 주시면 사모님 한번 이렇게 띄워드릴까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놓치면, 예, 가족은 지켜주는 예,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네네네. 그 와이프가 이제 네. MBTI 전 생각 안 나는데 네. 거기는 이제 저는 이제 그 인팁은 제일 그 핵심이 이제 팩폭이 제일 핵심이고 맞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 예, 진실과 네. 거짓 이런 부분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들이 횡행하는 꼬라지를 보고 있는 게 제일 짜증나는 좀 그런 스타일이고 제 와이프는 이제 그 MBTI 특징이 뭐냐면 네. 꼰대예요. 그래서 얼굴 공개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 말씀하시려고. 네. 그래서 네. 제가 결혼해갖고 이제 네. 지금 보자
내가 지금 98년에 결혼했으니까 몇십 년 된 거예요? 지금 한 25년 됐거든요. 25년? 예, 25년 예. 됐는데 25년 동안 제가 쭉 살면서 결혼 잘못했다, 안 맞는다, 성격이 너무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결국은 MBTI를 보니까 이게 네. 찰떡궁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팩폭과 꼰대가 만나면 처음은 어려우나 예. 고난을 다 지나고 나면 결국 맞는다. 이게 27년 걸렸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와이프가 네. 그 보면은 이제 잔소리를 안 해. 네. 라고 얘기하면서 매일 잔소리를 해요. 잔소리를 하는데 이제 전혀 네. 고칠 수 없는 잔소리 있잖아요. 네. 살 좀 빼라 이런 거. 근데 작가님이 어디 봐서 살이 제 뱃살이 많이 쪄 있습니다. 아유 그런 건 좀 애교로 들고 있어야지 인간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뱃살 없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거를 보면 이제 지적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MBTI예요. 그 MBTI가 그렇구나. 뱃살 빼라. 네. 뭐 이제 그런 거.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이런 이제 잔소리를 하루에 한 평균 한 200회에서 300회 정도 하거든요. 어머머머 그러면 말라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잔소리 계속 들으고 외모 비하 아닙니까? 예, 이거? 근데 네. 인팁의 이게 이제 특성이 네. 그런 잔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이, 백날 천날 얘기를 해도 하나도 안 바뀌어. 그래서 네. 이게 천생연분이구나. 아. 이 사람은 이제 계속해서 뭔가 지적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직성을 맨날 잔소리 하는데 그러면 그 듣고 있는 사람이 그 잔소리 따라갖고 네, 이제 네, 막 네. 마음이 이제 흔들리고 기분 나쁘고 이러면 그러면 사이가 안 좋을 거잖아요. 네. 백날 천날 잔소리도 나는 다 흘러들으니까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래도 제가 뭔가 하나 고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한 하루에 수백 번씩 한 네. 이제 10년에 걸쳐가지고 하다 보면은 요거는 좀 고쳐야 되나 네. 싶은 생각이 10년 내 하나 딱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이고 이거 참 예. 어렵네. 자기 반성을 약간 그래서 이게 참 네, MBTI가 네. 이게 궁합이 맞는 MBTI구나. 오. 나와 있어요. 궁합 맞는다고. 오.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그 이후에 와이프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거는 예, 잘 덮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그 전에는 네. 내가 결혼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MBTI 그걸 이제 보고 네. 이게 궁합이 맞다는 거를 이제 보고 이게 천생연분이라는 걸 보고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참 내가 참 결혼 잘했구나. 인내 오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MBTI가 이렇게 화제가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거를 최근 아셨다는 거니까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네. 아니, 그 사모님 이걸 예. 안 보시길 바라면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네. INTP의 특성이 중요한 게 이제 네. 사람들하고 말하는 거 싫어요. 쓸데없는 잡담, 이제 사교를 위한 잡담 이런 거 딱 짜증 나고 그런데 딱 하나 이제 인팁이 말하는 게 좋아하는 게 네. 지가 아는 거 자랑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채권부의 제격 아닙니까? 예, 경제적 지식과 채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본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뭐 2차 전지 전문가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2차 전지 전문가뿐만 아니고 주식의 전문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에서 전문가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정치 역사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제 전문적인 이런 지식 같은 거를 네. 자랑할 자리가 없잖아요. 저희 이제 열어드렸습니다. 사채만 사채만. 네. 채권 부위의 사채만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동안 공부했던 거 네. 이제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 뭐 이런 걸 좀 이제 채권 관련된 얘기 네, 특히 네. 이제 앞으로 인플레이션 얘기를 제가 좀 이제 시리즈로 이제 좋아요. 쭉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예, 낮아지지 당분간 않을 것 같아요. 예. 인플레이션 얘기는 채권 파트에서 되게 중요한 중요해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이 이제 채권 부위를 통해서 이제 네. 나의 유식함을 자랑하고 싶다. 네, 이제 전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이제 그 박 작가님하고는 저희 채권 부위가 2개의 콘텐츠를 찍었는데 예. 그 중에 하나 찾아보시면 제가 박 작가님을 배터리 전문가로 소개해서 굉장히 대노한 게 있습니다. 예. 박 작가님 인생의 2%밖에 안 되는 아, 분야로 그럼요. 그거를 지칭을 했으니 음. 대노하셨는데 네, 앞으로 이제 경제 전문가 혹은 이제 작가님으로 예. 네.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좀 예. 불러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제 하려고 한 거고요. 오늘은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겠다. 네. 그다음에 왜 하게 됐냐는 얘기. 그다음에 네. 중요한 거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10만 한번 가봅시다.
예, 실버 버튼 한번 받을 수 있게 많이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 회사에서도 예. 만약에 10만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너무 고무될 거 아니에요. 오 이렇게 단기간에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채권 부위를 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기대하고 있어도 되나요? 그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데 있어서 네, 네. 채권 부위 구독자 10만 달성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게 좋은 채권 전문가들도 그러면은 와서 또 한 그렇죠. 말씀 해줄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전 그렇죠. 그걸 예. 아직까지 섭외가 원활하진 않았습니다. 예. 아니, 솔직히 하잖아요. 예, 솔직하게 얘기하고 예. 도움을 구할 건 구해야 된다고 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구독 눌러주시고 네. 손가락 그 까딱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맞아요. 나는 직장 잘려갖고 30억 날렸다고요. 난 30억 날리고 하는 건데 당신들은 요거도 다 집어넣어도 돼요? 예, 그럼요. 네, 네. 이 구독 이거 누르는 거 돈 네. 드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네. 인간적으로. 박수 좀 쳐주시고. 그 이제 물개 박수. 예. 왜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해서 채권 부위를 구독을 눌러야 되는지 네, 네, 그 네. 이유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네. 선대인 TV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거? 저희 채권 용감하고 씩씩한 예전에 그 구호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사라졌어요. 예. 근데 용감하고 씩씩한 채권 부위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네. 자, 용감하고 씩씩한 우리의 채권 부위. 부위! 채권 개미들 눈물 가장 많이 산 ETF가 반년새 마이너스 29%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 8월 7일 기사예요. 네. 예. 요게 지금 주요 장기채 ETF 수익률이 최근 6개월간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미국채 불 3배짜리 3배짜리 이런 거 좀 제발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실이 많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29.1% 났다는 거고. 네. 그다음에 아이쉐어즈 20+년 미국채 바이라이트 전략 마이너스 9.6 뭐 쭉 해서 대략 한 10% 정도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ETF인 거죠. 네. 이게 일종의 장기채니까. 그렇죠. 금리에 따라서 많이 변하는데 음. 이제 금리가 이제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보통 채권 시대라고 해서 이거 샀는데 왜 나는 이렇게 수익을 못 벌고 손실이 많이 나냐라면서 또 굉장히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제 기억으로는 작년 한 11월 달 무렵에 증권사들에서 갑자기 이제 채권 바람이 막 불어갖고 그때 11월, 12월 요 무렵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대략 한 2,200, 2,300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보면 되게 바닥이고 그때 이제 에코프로가 10만 원, 에코프로 BM이 한 10만 원 정도 하던 가격대인데 그때 주식 팔아갖고 주식 좀 가망 없으니까 팔아갖고 이제 안전한 채권을 해야 된다. 내년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할 거니까 지금이 이제 채권 투자의 적기다. 이러면서 이제 ETF 보면 그때 갑자기 막 불어갖고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사실 이제 그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가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사실 그 니즈에 맞는 상품들도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채권 ETF에는 만기가 없었는데 만기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도 쫙 들어갔죠. 예. 요거 이제 차트 미국 제 10년물 금리 차트를 보면은 이제 10월 24일이 4.234까지 고점. 그러니까 이때 처음 들어가셨던 분들은 이 무렵에 들어가서 단기간은 좀 수익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보듯이 금리가 이제 한 23년 4월 달까지는 이제 3.5 밑으로 좀 떨어졌으니까 이제 차익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시 좀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4.042% 8월 4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손실이 좀 나 있는 이제 좀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좀 이 채권 부위 쪽에서 좀 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전문가 섭외해갖고 이제 이거 방송하시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는 걸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아까 그 기사에 이제 나가 있는 생각 같지 않네 4대 악재 만난 채권 개미들에서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이제 4가지 이유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미국 경제 호조 가능성, 두 번째로 이제 엔캐리 자금 봉급 기한. 요거는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N이 달러에 비해서 이제 이자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낮기 때문에
N을 빌려 갖고 이제 해외 투자하는 이제 요거를 보통 이제 N캐리 자금이라고 네,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N캐리 자금이 해외 나가 있던 게 다시 이제 그 일본으로 환수가 되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고. 세 번째로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장기채 발행을 이제 원래 발행하려고 했었던 것보다 좀 이제 그 저기 규모를 좀 키운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요번에 발표를 해갖고 약 134조 원 규모로 늘립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네. 확실히 1,000조 원 천조국이라서 134조.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커요.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가장 그 이제 저 모멘텀이 됐던 거 이제 그러니까 도화선을 당긴 거는 이제 피치가 미국 신용 등급 네. 강등한 네, 것 네,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이게 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면 오히려 이제 장기채 금리가 앞으로 떨어져서 이제 지금 손해 보신 분들이 다시 이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가능성도 이제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게 이제 다양한 네. 좀 의견을 이제 채권 보유를 통해서 좀 알려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요 관련해서 이제 그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두 분이 이제 좀 코멘트가 이 기사에 나와 있어갖고 이제 그것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버크셔 해스웨이 회장이 워렌 버핏 버크셔 해스웨이 회장이 이제 지난주 미 국채 100억 달러치를 사들였고 이번 주에도 그만큼 샀다. 걱정하지 말아야 할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미국 국채라고 했다. 미국 국채 가치가 추락하는 일은 거의 시나리오에 없다는 얘기다라고 이제 그 뒤에 코멘트는 이제 기자분이 달아주셨는데 요건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저기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사긴 했어요. 국채를 100억 달러치 사긴 했는데 다 단기채를 샀어요. 그러니까 장기 뭐 3년짜리, 10년짜리, 30년짜리 이런 게 산 게 아니고 1년 미만짜리 국채를 사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 얘기는 이제 그 워렌 버핏도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이제 여기는 보면은 되게 좀 워렌 버핏이 국채를 산 거에 대해서 향후 이제 채권 ETF 쪽에서는 호재 금리가 떨어지는 쪽으로 지금 이제 기자는 적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단기채 위주로 위주로의 사고 있다. 매수이기 때문에 예. 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빌 에크먼 이분이 아마 채권 쪽에서는 이제 채권 왕이라고 이분이 말씀이 미국채 30년물 금리가 5.5%까지 올 거다. 현재가 4.2%니까 이거는 상당히 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가치에 되게 큰 손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듀레이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듀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잔존 만기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100억 우리 채권 보유는 포부가 크지 않습니까?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에 대한 부분을 딱 벌어들일 수 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100억 그 채권으로 말하면은 그 100억짜리 그 채권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100원을 딱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 그래서 보통 그 10년물이라고 하면 듀레이션은 그거보다 약간 적습니다. 뭐 9년이나 뭐 8.9년. 그렇죠. 예, 이제 약간 적은 이유는 이제 이자를 주기 때문에 보통 듀레이션이 이제 만기보다는 조금 짧은 거고요. 근데 이제 보통 그 듀레이션 얘기가 중요한 거는 이제 채권 듀레이션 곱하기 이자율 하면은 그게 이제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만기 이자를 안 주는 30년 만기 국채라고 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5.5에서 4.2면 1.3%밖에 변동이 없는 거라서 이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뭐 1.3%면 별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3에다가 30년 만기면 곱하기 30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이자를 받게 되면은 그게 30이 아니고 뭐 25나 27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은 일단은 저기 이자 지급하지 않는 이제 30년물 국채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게 1.3이면 곱하기 30 하면은 40%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채권 투자 잘만 하면은 좀 30-40% 수익을 난다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그렇습니다. 있죠. 듀레이션이 길수록 가격 변동폭은 굉장히 커서 투자 유의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기 증권회사에서 이제 채권 ETF나 이런 거 팔 때 저처럼 이렇게 자세하고 자상하게 다 얘기를 해주고 이제 사실 팔아야 되는데 자상하게. 근데 파는 놈도 잘 몰라요. 자기도 사실 100%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네. 본사에서 여분에 채권 ETF 팔아요. 그 얘기 듣고 쭉 팔았는데 네. 나중에 항상 문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건도 그렇게 해서 문제 생긴 케이스인 거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 판단은 증권사 직원이 조금 이제 어드바이스를 사실 해줘야 되는데 작년 연말 올 네. 연초에 이제 채권 ETF를 강력하게 이제 그 마케팅을 했던 이제 그 자산운용사 관련된 분들이 네. 나오셔갖고 이제 뭐 변명을 하든 핑계를 대든 아니면은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든 네. 이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빌 에커먼이 그러면은 이제 금리가 5.5까지 가면은 이거 40% 먹을 수 있겠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공매도 포지션을 이제 갖고 있다는 그런 네. 얘기니까 그러니까 30년 물에 공매도를 때리겠다라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넉넉고 있기에는 조금 좀 위험하지 않나. 너무 이제 장기 ETF, 네, 장기채 ETF를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네, 네. 불리한 포지션에 있는 이제 그 정도가 또 이제 더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증권사 직원한테 맡겨놨으니까 뭐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걔들도 잘 몰라요.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고요. 나도 위에서 시켜갖고 그 하다가 짜증 나가지고 내가 그만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시거나, 이제 그런 부분 신경 좀 쓰셔야 되지 예, 않겠나 알겠습니다. 이제 싶고요. 그러니까 네. 요 부분이 또 중요한 게 이제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중요하지만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증시에서 올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제 어느 선 정도 좀 늘리가 있었던 거는 뭐 금리가 오르긴 계속 오르겠지만 이제 뭐 어느 정도 오르면 한계가 있을 거고 거기 끝나면은 이제 FRB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다시 금리를 낮춰갖고 네. 경제 활성화에 나서지 않겠냐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시장에서 많이 반영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경기가 좋아지면은 주식 투자 막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예, 예. 경제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FRB가 지금 과도하게 높인 금리를 결국은 낮추게 될 거다 하는 네. 이제 그런 기대감이 주식 시장에서는 사실 많이 반영이 돼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채권 시장은 지금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도 채권 시장 공부하셔야지 더 예. 큰 수익을 버실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이 맞는 건데 어떤 놈이 맞는 건지는 지금 알 수는 없는 상태고 네. 채권 쪽에서 이제 지금 잔뼈가 굵으신 이제 빌 에커먼이나 그다음에 워런 버핏도 사실은 약간 좀 그런 뭐 완벽하게 그쪽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반반 포지션인 거예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거 지금 말씀해 주시고 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양쪽 시장에서 보는 게 다를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사실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 요거에 대한 좀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제 아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 2주 동안 또 열심히 준비해갖고 네. 다음 주에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인플레이션 과연 어떤 우리가 투자의 또 전략,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정말 기대하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 사채만 채권 부위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 그 투자에 대해서 그 해안이 생길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박순혁 작가님 행복하기를 바라겠고요. 네, 인사하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기 구독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예. 10만 꼭 채우도록 합시다 우리. 예. 네. 제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게 표현을 잘 못해서요. 보통 저기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표현이 좀 약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엄청나게 지금 기쁘다는 거. 예. 그걸 생각하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서 예. PD님이 그건 좀 그 편집으로 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참 이거 네. 저기 보통 보면 제가 이제 방송 나가고 네. 올라오는데 이제 편집하고 해서 뭐 짧게는 하루는 일단 기본 걸리고 보통 이제 뭐 2-3일 걸리는 경우도 있고 뭐 보통 다른 예, 데에서 다른 데는 네, 일주일도 걸리고 열흘도 걸리고 하는데 맞아요. 저희는 그냥 쏘지 않습니까? 예. 한 당연히 3-4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예. 이게 진짜 이 성실하신 네. 그죠? 이 성실하신 네. 이제 채널이니까 네, 이런 네. 채널이 없습니다. 오전에 찍어갖고 오후에 올리는 채널이 어디 있습니까? 역시 팩트 폭격. 좀 인정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그 박순혁 작가님 저랑 함께 이거 하시면서 방송하실 때
즐거우십니까? 아, 예, 즐겁죠. 아, 다행입니다. 예, 저는 예.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함께 하시는 분이. 감사합니다. 미인하고 네. 같이 방송하는 거는 이제 언제나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네. 이분은 이제 미인이시면서 이제 이렇게 발성도 되게 좋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센스도 있으시고 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진실, 성실, 절실의 이제 삼실의 정신을 또 갖고 계신 분이니까 네. 예. 아유, 지금 앞으로. 가슴이 뭉클뭉클해졌는데 성실하고 예, 참된 그런 또 진행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네.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갖고 오, 예, 딱 보면은 이제 잘 된 사람, 망할 사람 보이거든요. 예, 잘 되실 겁니다. 네, 좋은 편으로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의 그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저희가 충성하겠습니다. 박순영 작가님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구독의 힘이 채권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기존 영상과 추천 영상에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